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어젯밤 선관위가 주최한 첫 법정 TV 토론에서 코로나19와 경제 대책 등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토론 주제인 경제 이슈는 물론 대장동과 배우자 의혹 등 도덕성 이슈까지 전방위에 걸쳐 상대 후보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벌어졌습니다. 여야가 긴 줄다리기 끝에 총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32만여개 2차 방역 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9만 7,93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재택치료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송체계와 병상 배정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14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은메달리스트 차민규를 앞세운 선수단은 곧바로 해단식을 갖고 응원해준 국민의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돈바스를 친러 반군 세력의 독립국가로 승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은 해당 지역에 대해 제재와 함께 러시아에도 추가 제재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방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엔 오후부터 눈발이 강해지며 1에서 3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선관위가 주최한 경제 분야 첫 대선 후보 법정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책과 피해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정책까지 격론이 오갔는데요. 주요 쟁점부터 주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명의 후보 모두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는 찬성이지만 미묘한 입장 차이와 책임 소재를 두고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경 규모를 따지다 추경 처리가 늦어졌다고 공세했고 윤석열 후보는 반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말 불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정말 나중까지 그렇게 미룰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겨우찔끔 예산 14조를 보내놓고 합의를 하자 해서 우리 당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현재 세계가 긴축 재정에 돌입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무조건적인 확장 정책보다 특별 회계를 주장했습니다.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재정은 확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도 오르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재명 후보가 내놓으신 게 폭탄 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내놨던 대안인데 윤석열 후보는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최근 발언이 비판받자 개인 대 개인 문제로 보면 훨씬 피해자, 약자 권리와 이익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주신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대장동 개발과 배우자 관련 의혹 등 예민한 문제를 거듭 들춰내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가 있다고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허위 사실이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냐며 압박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토론 중 갑자기 허리를 숙여 팻말을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입은 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거 준비해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지요? 녹취록에 있는 거. 윤 후보가 핵심은 이 후보라고 맞받아치자 이 후보는 정색하며 허위 사실이면 후보를 사퇴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두 후보 간 팽팽한 신경전은 배우자 관련 의혹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윤 후보가 애둘러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꼬집자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 후보는 곧바로 김건희 씨의 수입과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월급 200만 원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외 수입은 없었고 어떻게 70억 자산가가 됐을까요? 이 같은 의혹 공방은 오는 25일 정치 분야 TV 토론을 시작으로 남은 토론에서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내빼는 건 선수 아니냐?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다. 어제 토론에선 그 이전 토론회 어느 때보다도 격한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각 후보의 말말말 박자연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과거 정치보복 발언을 들고 나오자 윤 후보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내빼는 데는 우리 답을 먼저 하세요. 선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면 남이 안 한 얘기를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안 한 걸 제가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상습적으로 거짓말하시지 않습니까? 국채 적정 비율을 두고서도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국채는 장부상의 수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국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후보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후보를 향한 심상정 후보의 날선 지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제가 뭘 잘못 알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말씀드린데 소상공인 보상 지원을 예산이 얼마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역 화폐나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건 지역 화폐죠. 어떻게 소상공인 지원금입니까? 그것도 또 누누이 확인했잖아요. 토지 보유세는 전액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 배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 배당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도 했습니다.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외에도 재정정책에 관한 윤 후보 답변에 안 후보는 핀트를 못 잡는다.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다며 이전보다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6조 9천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33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누구를 위해 얼마나 쓰이는지 김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야가 증액 규모를 둘러싼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합의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계석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3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급될 방역지원금입니다.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라면 연간 매출 감소 여부만을 따지고 일부 숙박, 음식점, 교육업 등은 새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인당 최대 100만 원을,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에겐 인당 100만 원을 우선 주고 이후 예비비로 50만 원을 추가로 더 주기로 했습니다. 방역 지원도 늘려 저소득층과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생활비와 유급휴가비도 지원을 보강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내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정의당은 민주당의 예결위 새벽 단독 처리와 국민의힘과 거대 양당만의 합의 처리를 꼬집고 규탄했습니다.
여당은 추경을 시혜성, 삼심성 지원으로 여기며 정부 여당이 베푸는 것 마냥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가관입니다. 당장 선거를 앞두고는 마구잡이로 퍼준다고 합니다. 여야는 다음 달 9일 대선 이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지난해 7월 이전의 피해도 포함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어제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모든 금융권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첫 시행 이후 사실상 4차 연장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관련해 녹취록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연루 가능성을 그제에 이어 어제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개연성도 없는 아전 인수식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통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민주당. 윤석열에게 영장이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에게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지도부까지 나선 민주당의 공세는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에게 억지로 더 씌워졌던 대장동 비리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시도가 실패했다며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국민의힘 검사 출신 인사들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측도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어떤 친분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윤석열과 이 정도로 친해라고 일당들에게 자랑한 허언으로 봐야 하는 것이.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은 개연성은커녕 연결고리조차 없는 아전 인수식 주장에 불과하다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7,9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4,675명 많고 1주 전인 지난 14일과 2주 전인 지난 7일에 비하면 각각 1.7배와 3.1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같은 확진자 수치를 고려하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열정을 불태웠던 우리 선수단이 귀국했습니다. 밝은 분위기 속에 입국한 선수단은 4년 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도 선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은메달리스트 차민규가 태극기를 들고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이어 스피드 스케이팅과 컬링, 봅슬레이 대표팀 등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 본진 50여 명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17일간 열정을 다해 큰 감동과 희열을 선사했던 선수들은 피로를 잊은 듯 환한 표정으로 마중 나온 가족과 팬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2개를 비롯해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얻으며 종합 14위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워주고 또 사과도 하고 또 같이 격려의 박수를 쳐주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금메달과 메달을 따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감동과 선수들은 4년 뒤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더 큰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선진 훈련 시스템과 의과학적 훈련 방식 도입을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뒤에 열리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레이스를 보여드리도록 17일간 이어진 감동의 열전이 막을 내린 가운데 우리 패럴림픽 선수단은 다음 달 4일부터 힘찬 도전에 나섭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사다리차가 넘어지며 6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동구 한 사거리에서는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한 가로등이 휘면서 인근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한복판으로 대형 철제 사다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차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손자인 B군 역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머리를 맞아서 쓰러지고 있고 그 A군은 이제 얼굴이 이제 다쳐가지고 한 여자분 챙겼어요. 차 뒤에 그 유리 다 깨져 있었어요. 경찰은 작업자의 안전조치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사거리에서는 선거 현수막이 걸려있는 가로등이 강풍에 쓰러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상소리 나서 나가보니까 휘어있더라고요. 차 위에 걸쳐서. 인근 차량 2대를 덮치며 한때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시민을 인간 피라미드로 구조한 경찰들이 있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마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 앞 건물에 바짝 붙여댄 경찰차 위로 경찰관들이 서로 목마를 태우며 탑을 쌓았는데요. 이들이 외벽을 타고 인간 피라미드를 만든 건 이 건물 3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례차례 출동해 여성을 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9분. 다행히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맨몸으로 생명을 구한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은 이들을 표창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폭풍우 속에 운항하던 여객선 안전유리가 거대한 파도에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독일 엘베강을 운항 중이던 통근용 여객선.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며 전방 유리가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앞좌석의 승객들은 물벼락을 그대로 맞았고 바닥이 침수돼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뒷좌석 승객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대피했지만 온몸으로 파도를 맞은 일부 승객은 골절상 등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폭풍이 몰아쳐 항공기 결항은 물론 대중교통 휴무에 함부르크 시내엔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진 날이었다는데요. 악천후에 여객선을 운항한 회사 측에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회사 측은 안전유리가 파손된 이유를 포함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눈속임으로 성별의 인종까지 바꿔치기 하려던 범죄자들이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여성의 옷을 입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이들이 보이시죠? 얼핏 봐도 골격부터 달라 보이는데 스카프를 벗자 충격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여장을 한 흑인 남성들이었는데요. 옷으로 가려지는 부분을 제외한 얼굴에 아주 밝은 색의 화장품을 바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이들은 마약 밀반입을 시도했는데 만약 성공했다면 큰 범죄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알제리 경찰들의 뛰어난 눈썰미에 딱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흑인 FBI 요원이 백인 여성을 위장하는 코미디 영화 화이트 칙스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너무 엉성한 거 아니냐며 이런 게 통할 줄 알았다니 근거 없는 자신감이란 말이 딱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롤러코스터를 타러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산으로 가는 얘기냐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산속에 그것도 가장 높은 봉우리부터 출발하는 놀이기구 본 적 있으신가요?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질주하는 롤러코스터가 여기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최고 높이라는 하자르 산맥 안에 만들어진 이 롤러코스터. 2km가 조금 안 되는 길이에 시속은 40km 정도랍니다. 짜릿한 스릴은 기본이고 눈앞에 펼쳐지는 광활한 대자연은 덤인데요. 단 멋진 경관을 감상하려면 아무리 무서워도 눈은 떠야 한다는 것.
쉽지만은 않겠지만요.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서글프게도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데요. 빠르고 간편한 패스트푸드를 찾는 건 요즘 우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사라진 고대 도시 폼페이. 몇백 년 전 발굴 작업이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건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도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음식점이 발견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푸드점. 생선이나 달팽이, 오리 등의 식사를 용기에 담아 간편하게 판매했을 거란 추정입니다. 현지 학자들은 폼페이인 대다수가 이렇게 거리에서 빠르게 해결하는 식사를 즐겼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비슷한가 봅니다. 무지갯빛 영롱함을 자랑하는 보석 오팔. 세계에서 가장 큰 오팔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벽돌만한 크기의 이것이 바로 오팔이란 보석입니다. 무게가 무려 12,000캐럿에 달한다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왜 두 동강이 나 있을까요? 원래는 한 덩어리였지만 수십 년 전 품질을 증명하려고 반으로 쪼갰다고요. 과거 호주에서 발견된 이 오팔은 70여 년 전 미국 알래스카의 금광을 소유했던 가문이 사들인 뒤 대대로 보관해오다 이번에 경매에 나왔는데요. 낙찰가가 1억 7천만 원이 넘는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칠러 분리주의 세력을 독립국으로 승인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 지원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국경 내 병력을 침투시킬 길이 열린 셈인데요. 미국은 즉각 해당 지역에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위기의 우크라이나 상황,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칠러 분리주의 정부를 승인했습니다.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LPR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직후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해왔습니다. Прошу Федер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ддержать это решение, а затем и ратифицировать договоры о дружбе и взаимопомощи с обеими республиками. 앞서 러시아는 칠러 분리주의 세력의 무장투쟁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돈바스 지역의 병력과 물자를 투입할 길이 열린 셈입니다. 미국은 즉시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EU와 유엔을 비롯한 서방 측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평화협정 위반이라고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EU 국가들 사이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제재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If there is annexation, it will be sanctions. And if there is a recognition, I will put the sanctions on the table and the ministers will decide. 독립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간헐적인 폭격과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크게 자극하면서 전쟁 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 진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평화를 유지하란 명목으로 러시아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돈바스에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방역에 신경 쓰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 한마디에 홍콩이 어수선합니다. 홍콩 각계는 물론 중국 본토의 직접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선 홍콩의 중국화를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 광저우에 있던 이동식 코로나19 검사소가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하루 8만 개의 검사 샘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토 의료진과 의약품도 홍콩에 속속 도착하면서 다음 달 진행될 걸로 보이는 750만 홍콩 시민 전수검사 준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At the request of the Hong Kong government, our team's mission is mainly focusing on nucleic acid testing. 지난해 말까지 2년간 누적 확진자가 12,000명대였던 홍콩은 올해 들어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면서 한 달 반 만에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급기야 시진핑 주석이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일침했고 홍콩은 행정장관 선거도 연기한 채 각계가 앞다퉈 방역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咁樣所有醫院之後本身就冇一個所謂即係應對嘅方案，即係醫管局咧就冇俾一個應對嘅方案俾一啲醫院去睇下點樣處理大量確診病人入院嘅時候要點樣處理就冇嘅。 또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 주민들은 강제 전수 검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홍콩 행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검사에 나설 경우 주민과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오늘도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대관령은 영하 12.7도, 철원은 영하 13.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7.1도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은 0도 선에 그치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5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과 제주에는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약하게 눈이 날리겠습니다. 반면 눈 소식 없는 서울과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호남과 경북 남부, 제주에는 아침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1.4도, 청주 영하 4.9도, 대구는 영하 3.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2도, 광주 3도, 부산은 6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